안녕하세요. 호인 구성에게 사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하면 정사일입니다. 정사일. 정사일이고 7 중공수 7 떨어지고 내일이 또 6입니다. 아, 참. 제가 6인데 또 6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궁이 5가 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럭저럭 무자달도 중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순. 날씨도 좀 추워지는 것 같고, 어제는 뭐 눈이 많이 온다더니 전 부천 사는데 별 뭐 그렇게 눈도 별로 오지 않았어요. 눈도 별로 오지 않고 그냥 좀 춥기만, 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더 추워지면 뭐 얼마나 더 추워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제는 어젠가는 신금일주가 왔어요. 신금일주가 와서 이제 사주를 한번 보고 갔는데, 저는 이제 똑같은 신금이니까 세밀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죠. 신금이 5월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성운을 물어봤어요. 간모 이성운을 물어봤는데, 이것저것에서 이제 공부를 뭐 여기저기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육친론 쪽이나고 이렇게 궁성론하고 육친을 뽑아내는 방법이 각자 틀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대로 이제 약간 이제 제가 아는 통변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저하고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재물운하고 뭐 이성운을 물어봤어요. 이성운은 갑진을사에는 당연히 이제 이성운이 오겠죠. 이제 지지의 일지에 어떻게 이제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개인 사주라 거기까지는 얘기 못했고, 어쨌든 갑진을사에는 이성운이 왔다. 그럼 내년은 어떻겠냐,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더라고. 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달은 어때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제 카톡인가 어디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주라는 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은 게 이제 사주인데, 내가 이제 이민부터 이성우는 이민부터 들어와서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까지, 을사, 갑진, 을사, 그 다음에 병호까지, 예, 이제 이성운을 이야기했는데, 갑진, 을사에 잘했냐,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지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떠냐? 갑진, 을사에 당연히 이제 재성이 떴으니까 이성운이 온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달은 어때요? 뭐 이달에 좀 골아파요.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이제 보시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제 12운성이나 이런 걸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글자의 투출도 많이 보기도 하지만, 무자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목이 욕지에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욕지의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편이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핍니다. 즐거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애인 관계를 잘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 그럼 내년은 어때요? 라고. 내년 문 자체는 또 재성이 뭐가 되려면, 재성이 뭐가 들어요? 절태양 생지에 두고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지가 되니까, 이달 같은 경우는 욕지에 들으니까 이성적인 부분에 불안하니까 조심을 해라. 욕지에 들면 상대편이 바람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욕지와 장생인가 생주에 든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애인으로 본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흔하게 얘기해서 뭐 신년 운세를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육친을 다 때려보고 뭐 이걸 다 때려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평가를 하면, 예를 들면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무토가 뭐가 되죠? 무토가 힘이 있죠. 오화가 되면 힘이 있는 상태야. 그러면 병원연이 된다고 하면, 간목일주 입장 속에서 병원연이 된다고 하면 넓은 마당, 재성이 이제 확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넓은 마당, 넓은 시장, 판매처, 확장 시기, 해야 할 일이 많거나 처리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재성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모두 좋아지냐? 재물운도 좋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간목 입장 속에서 경화가 뜨니까, 태양이 뜨니까 할 일이 있고 꽃필 일이 있고 성공할 수 있겠다. 남에게 인정받는다. 이것저것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평가를 본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신금일주가 무자달에 와서 간목이 모여라고 했던 욕지에 들었으니까 이성운이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애인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애인이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또는 뭐 재물운을 묻습니다 라고 물으면, 재물? 돈이 욕지에 들었으니 돈이 들어올 택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돈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끝날 때 제가 나도 신금일주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참 또 좀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사주가 진짜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제 이런 갈등을 한 것 같아요. 역시 이달에 재미가 없습니다. 저 역시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물론 이제 구성으로 봐서 상당히 꽝인 달이죠. 중국에 이리 오면서 구성수가 이제 안파를 맞으니까 재미없는 달이기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날 수업은 제가 이제 구성수 1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구성수 1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행으로 수에 대한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라는 거는 모든 것을 덮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또 수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추는 의미도 있잖아요. 무엇을 확 감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검은색이고, 또 수라는 뜻은 어둡다, 비밀이다 이런 뜻도 있고, 차갑고 고생이다, 고난이다, 죽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좁은 틈도 삐집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라는 거는 또 정자, 뭐 애정, 죽음, 영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구성수 1에 대한 의미를 했고, 그래서 구성수 1에 준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제 비밀사가 있을 수 있고, 애정사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계묘생 같은 경우 일이 있는데, 사주가 파국이면, 좋지 않으면 애정사로 문제가 있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성수 일은 자식의 문제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업하는 날이 갑인 날이었기 때문에, 갑인이었을까요? 갑인 날이었기 때문에 인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목은 우리가 바람이고 학교고 산신이고 계곡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호랑이들이 좀 성격이 급하고 뒤가 없고 활달하고 강직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의협심이 있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러네,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호랑이띠들 같은 경우에 정치가, 사업가, 역학자 라고 그런 분들도 많고, 보통 이제 호랑이띠들이 노후가 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호랑이띠들이 호랑이 인자 자체는 이제 제가 이제 도전, 돌진, 앞으로만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초년부터 일하면 노후까지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월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인월입니다라고 했을 경우 보통 의식주가 좀 풍부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일지가 인월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호랑이니까 어떠냐라고 물으면 자기가 뭐야 대통령 아니 그 뭐라 그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 또는 공격적이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목은 산신이고 성왕신이고 뭐야 결혼 못한 사람들의 뭐 어떤 뭐라 그래요 그런 청춘에 간 뭐 그런 뭐 을자의 의미도 있어요. 일찍 죽은 어떤 뭐 혼령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목에 대해서는 있는데 좀 아까도 간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간목이라는 건 바람이고 시작이고 추진력이고 강인함이고 이런 뜻이 있고 또는 말을 잘하고 우두머리 같은 기질이 있고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생목이다. 인묘진 사오미의 목이라는 거는 경금이라고 하나? 그 평관칠사를 조금은 싫어한다. 의외로 뭐를 더 좋아하냐? 화를 더 좋아한다. 식상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간목일주들이 화가 강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교육적인 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목은 임계수가 수기가 강하면 물에 뜨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좋지가 않아요. 수다 목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일주가 토가 약하면 노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일주들이 봄생이면 막 자라는 나무가 되는 거고 여름생이면 화렵수가 되고 가을생이면 성장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겨울생이면 쉬어있는 나무 쉬는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은 금을 만나서 제목으로 쓰는 게 더 좋고 화를 만나서 꽃 피면 좋고 화를 만나고 무토가 있으면 산중에 나무가 되니까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목일주인데 뭐 시내에 무술에 뭐 무진에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산중 수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갑술은 편제를 깔고 있으니까 갑술일주다라고 하면 편제를 깔고 있는데 신금이 술 중에 숨어 있어가지고 남편을 돈으로 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갑신입니다 라고 하는데 역마이기 때문에 인신충의 역마이기 때문에 연애사가 역마 왔다 갔다 한다. 갑인입니다 라고 하면 집안의 호랑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갑자라고 하면 욕제 이성운입니다. 이성운이 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지. 갑오는 뭐 오중기토가 있기 때문에 처가 돈 벌면 좋겠다. 오중기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제. 갑이 갑을 만나면 뭐라 그러죠? 병화를 가려서 답답함이 있겠다. 을을 만나면 장목에 작은 나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경성 질병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갑이 병화를 보면 베풀 줄 알고 통이 큽니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양간은 식신을 잘 쓰고 음간은 상관을 잘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신금일주들은 임수를 상당히 잘 쓰죠. 근데 제가 임수가 지지에 있어가지고 생각만 하고 표출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이제 임수 자체가 이제 천간에 떠버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바로 실천력이 강하죠. 비록 약해도 바로바로 처분합니다. 금방금방 합니다. 표현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간목이 정화를 봅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불난 모습이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불난 모습이에요. 산에 불난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름생 같은 경우는 상관 있으니까 뭐라 남들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성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병정일주를 이제 정화일주를 특히 두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화라는 것 자체는 촛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촛불 자체는 심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인성의 중요성을 그런 각도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진짜로 정화일주도 같은 경우는 인성이라고 해서 부모의 유독, 부모의 간섭, 부모 때문에 부모와 같이 떠날 수 없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걸 좋게 생각하면 부모의 유독도 볼 수 있고 해로움도 얻을 수 있겠다. 근데 모든 육신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간목도 인성이 없으면 잘 크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또 뭐가 있죠? 간목이 또 뭐 갑술, 평화, 그다음에 간목이 기토를 보면, 기토는 갑기합토가 되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겨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은 수업을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간목이 초심자면 경금은 간목이 입사기면 경금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과실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푹과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계수, 신금이 와서 임계수가 돼야 상품의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년 자체는 병화가 떴다는 거는 뭐를 익히기 위함이냐, 경금을 익히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병원년 자체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 속에서, 뭐 학교를 다녔거나 이런 사람 입장 속에서 따지면 간목은 입학생이고 경금은 이제 견습경, 어느 정도 단련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목이 싹이면 경금이 뭐 알맹이라 그러나 꽃이라고 그러나 뭐 과실이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경금을 익히기 위한 시절이 왔기 때문에 누구나 병원년 자체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다듬어서 신금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임수가 될 수 있도록, 가치성 있는 상품성이 될 수 있도록 함부로 까불거나 나서면 안 된다. 더 인내하고 참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일부 내용은 목요일날 수업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인구성하게 사주야입니다.